미중 간에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 끝내 거부해서 불발됐습니다.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할 미중 간 안보 대화 채널 복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중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중국이 왜 미국과의 외교에서 본전도 못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9일 미 국방부가 5월 초에 중국 측에 6월 2일에서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장관을 말하는 거죠. 이 리상푸와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28일 밤에 양국 국방수장의 싱가포르 회담 제안을 거절한다라고 미 국방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통보는 과거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거절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에 오스틴 장관이 리 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미국 측이 이 회담 성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중국이 거부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양 강대국 간의 잠정적인 화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리상푸 부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는데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공 엔지니어 출신으로 중국 시창 위성발사센터 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위성 개발 프로그램에 몸담았던 리상푸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 재임 중에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 10대 그리고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확인돼 가지고 2018년에 미국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겁니다. 당시는 미국이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또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 거래 국가하고 관련된 주요 인물들도 제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보란 듯이 2019년에 리상푸를 인민해방군 최고 계급인 상장, 대장급이죠. 이 상장으로 진급시켰고 이어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려서 중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인사는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현대화 군사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 주석의 목표가 담긴 선택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리상푸 부장에 대한 제재는 회담을 방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워싱턴 DC와 베이징 간에 군사적 연락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리상푸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는 것일까요? 미중 간 대화가 절실하다면 중국의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 정도는 풀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미국 측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화와 제재 해제는 별개다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을 국방부장에 발탁한 시진핑의 속내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 카드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리상푸 발탁은 중국이 리상푸 카드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꿰뚫어보고 있는 미국이 리상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란 쉽지도 않고 또 명분도 또한 없습니다. 만약 리상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된다면 미중 간 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결국 이 제재라는 중요한 카드를 포기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결정이 이 중국에게 한 수 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양국 간의 대화를 하려면 리상푸에 대한 제재 해제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측은 제재가 유지된다면 리상프 부장과 오스틴 장관이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외교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중 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9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정찰 풍선 사태 이후에 2월 초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된 뒤에 위기 상황 진정을 위해서 3개월여 만에 양국 정상회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 간에 이루어진 회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동에서 왕위는 설리번 보좌관에게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합리적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위는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미국 측은 전혀 양보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고위 관리도 왕이와 설리반 회담 후에 브리핑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여를 위해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중국의 관행을 거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중국의 전제 조건을 강력하게 무시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무인 비행선 격추와 관련해서 미국이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런 사실을 단독 보도했지만 이런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급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리번 왕이 간 대화도 중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디커플링 그리고 디리스킹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대화가 목마른 거죠. 이런 앞뒤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중국 측의 제재 해제 요구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리상프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국 정부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리상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대중국 포위망의 고삐가 느슨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중국은 리상프 제재 해제를 미국의 압박을 풀어가는 실마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군사강국 건설을 위한 상징적 인물인 리 국방부장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하게 되면 미국의 기존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양국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중국은 반드시 리상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 대해서 유기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재 해제를 이뤄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 측이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가 한몫을 했습니다. 세계 제2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이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전쟁에서도 사실상 패배하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지요. 지난 5월 16일 미국의 소리, 그 VOA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날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심사와 대중국 정책 점검을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그들의 독재주의적 기호에 맞게 국제 시스템을 재편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모두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 장관의 발언은 미국에 있어서 유일한 경쟁국은 오로지 중국밖에 없고 그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제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로 양분되어 있던 방어력을 이젠 중국에게만 집중해도 된다 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VOA는 지난 23일 데리 콜렛 국무부 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겠지만 결코 중국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중국에 읽지 못한다면 미중 간 대화는 결코 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중국이 원하는 바도 절대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